오늘 미국 증시가 열리질 않아서 네. 네. 오늘 미국 안 열렸는데. 근데 저 우리 조금 전에 양봉 선생은 네. 그 유럽이 폭등했다. 그래서 내가 딱 봤더니 1.4% 상승했더라고. 이야, 이제 1.4%까지도 폭등이라는 얘기를 써야 되는 저희 이 억한 심정. 그렇지. 네. 양봉 대표님이 한 5%, 6%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1.몇 %라도 이렇게 오늘 양봉 이렇게 얘기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이 심정.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이 당했어요. 네. 그러게요. 네, 근데 뭐 다 앞서 우리 양봉 대표님이 다 짚어주셨는데 막 끝나고 보니까 다시 달러 강세. 또 유가는 또 아니 천연가스는 다시 쫙 올랐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그또 좋게 악재가 호재가 되기도 하고 호재가 악재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유가가 올랐으니까 와 경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가 봐. 아니 천연가스입니다. 유가가 아니라 천연가스. 아, 천연가스가 쭉 밀렸다가 예 다시 스스로 셀프 뿅망치. 아 죄송합니다. 예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역시 그냥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미국 시장이 열려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그건 다 좋다. 근데 왜 아직까지 한국 증시는 또 기관의 악몽에 금융투자의 악몽에 또 시달려야 하는가? 이게 또 가장 큰 고민이죠. 보통 힘들 때 그래도 와가지고 아예 고생 많다. 그래도 좀 우리 잘 지내보자고 이렇게 좀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 반면에 힘들 때 와가지고 야 너 지난번에 빌려준 거 왜 아직도 안 갚아? 이렇게 하는 사람. 과연 우리의 기관들은 누구일까요? 아주 그냥 또 신용잔고가 신용이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또 증시 안정 대책 중에 하나가 신용잔고 담보 비율을 낮췄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지난 말 기준으로 다 원복시켰더라고요. 아, 그러면 저희가 뭐 한 120%, 130%대로 내려갔던 게 140%대, 이건 증권사 비율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한 140%대로 다 올렸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간당간당했던 아이고 어떡하지 했던 거를 그것마저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나오는 우리 힘들 때 더 힘들게 하는 우리 친구는 아니지. 네, 갑자기 손이 올라가는 이런 친구.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나오는 현상이다 보니까 그게 또 보통 저희가 신용잔고는 대형주급은 다 좀 소화가 돼요. 그래도. 근데 중소형 쪽은 지금같이 안 살려고 하는 입장 쪽에서 또 기관 매도 쭉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급 공백 나온 상태 쪽에서 그냥 밀면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나왔던 게 어제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또 그래요.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던 2차 전지가 고개를 듭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좀 돌아오네. 그러면 나머지 또 종목들에서 그동안 좀 올라왔던 거 2차 전지 그동안 빠졌던 거 이렇게 해서 좀 선순환 되지 않나 싶었더니 2차 전지만 올라오면 또 다른 걸 다 죽여버려요. 이게 무슨 시장입니까? 그렇게 요새는 우리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게 네. 하락하는 섹터나 종목들은 완전히 폭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급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확 빠져버려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보통 어제 뭐 앞서 뭐 XR 얘기도 나오고 뭐 어떤 한국전력도 그렇고 뭐 어떤 특정한 이슈만 갖고 있는데 이게 약간 부정적이다 그러면 바로 태세 전환. 그래서 물량 시작부터 그냥 확 하고 떨어진 다음부터 그다음에 계속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분봉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큰 음봉 나온 다음에 회복 못하고 계속 하락하는 이런 패턴을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저가 매수란 게 지금 실종되어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섹터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아무리 한 2, 3주 전에 좋게 바라봤던 섹터들이 또 이제 물론 리오프닝도 중국 리오프닝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물론 지나가게 되면 돌아오겠죠. 오는데 그걸 가지고 좀 올랐다고 해서 거기서 뭐 5% 이상 또 확 미는 거 보고 그렇습니다. 이게 K 증시의 현실이구나. 그러니까 점점 더 저희가 학을 띄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래 봐야 그렇죠. 서로 좋을 게 있나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현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 살아나는 방법은 또 작년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서바이벌 코리안 스탁 마켓 이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오늘 오늘 좋아하고 있는 거. 야, 우리가 이제 새해 들었으니까 좀 뭔가 우리 김민수 대표 나오기 전에 딱 BGM도 좀 깔아주시고 BGM과 함께 네. 오늘의 탄타 뭐 이런 거 딱 이 디자인 딱 해가지고 해야 될까 봐.
정말요? 예. 그 마음에 드는 단어 있으면 하나 보내봐요. 오늘의 단타는 너무 좀 저렴해 보이고. 아, 뭐 이미 산티로 만드셨는데 뭐 원래 예, 산티김입니다. 예, 이제 오늘의 산타? 잠깐만. 괜찮은데? 산- 거기서 오늘의 산티? 야, 이건 또 이상하고. 하여튼 고민해 봅시다, 우리. 두 번 죽이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네.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또 뭐 예, 참 노이즈가 예, 다양하게 들리네요. 우리가 그 다음 출연자들 쉽게 들어오시라고 네. 문을 열어놔가지고 밖에 아. 소음이 들어와요. 아, 그렇군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훌 들어와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저희가 매수 공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신 있게 매수하려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혹시나 외국인들 선물 매도하면 기관 또 프로그램 매도하고 이거 고민된다. 그래서 한 2250쪽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 또 고민할 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딱 그 자리에서 또 밀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의외로 외국인들이 관여를 안 했어요. 아침부터 선물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2250까지 들어가게 되면 와 이거 기관 매도만 안 나오면 괜찮겠는데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뭐 급한 거 다 던지더라고요. 기관들이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어제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면 작년 12월 20일부터 어제까지 쭉 보게 되면 또 고버스만 또 디립다 사놓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참 결국에는 지금 매수로 그러니까 작년에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팔았던 분들이 좀 들어와서 이 정도 빠졌으면 다시 사놔야지 라고 하는 게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금 그래도 내가 양도세 들어갈 정도의 자금을 한 종목당 10억 단위로 들어간다 그러면 좀 있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면 그냥 거의 관망 팔짱 끼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시장이 이렇게 되는 거. 저희가 보통 금융투자소득세나 작년부터 뭐 얘기 드렸던 시장이 왜 이분들을 괴롭히면 안 되느냐. 자꾸 분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돈 많으면 형님이니까요. 네, 이 형님들을 괴롭히면 안 되는 이유가 시장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계속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그러면 주식에 관심 없어. 맨날 이거는 뭐 저 어디 팔로 머니톡 보니까 이상한 사람 나와서 맨날 단타 얘기만 하고 있는 이런 장세인데 내가 뭘 해보겠느냐. 그러면 점점 사람들이 지쳐서 떠나게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봅니까?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보면서 되게 아파요, 저는. 이게 뭔가 좀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어제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코스피 시가총액 10위안까지는 또 올랐더라고요, 다들. 근데 중소형 쪽은 처참하게 그냥 무너져 있고. 그러면 또 그쪽으로 저희 돌아가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원래 답은 추세 살아있는 강한 종목에 붙어라가 또 정답이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소외되는 주식은 소외될 수밖에 없거든, 중소형주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강한 종목이라고 붙었는데 딱 하루 반 갑니다. 그러다가 또 빠집니다. 그럼 이게 무슨 강한 종목입니까? 그런 추세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그러면 저희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오늘 센 거 그냥 오늘 사가지고 한 2, 3%만 먹고 그냥 또 관망. 또 오늘 이렇게 이게 무슨 주식 투자입니까? 투기죠. 제가 하긴 괜찮지만 하면서도 짜증나요, 솔직히. 뭐 가면서 좀 끌어내서 추세 저도 막 이 짓 하면서 안 살고 싶어요. 네, 그냥 좀 넉넉하게 보고 안 그러면 눈도 편안해지고. 그렇지. 그렇지. 백내장의 원인 단타. 또 게임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게임. 네, 제가 부정은 그게 안 좋긴 하더라고 이게. 네. 저도 이 모바일 누워서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제일 좋은 게 요즘 보니까 자바라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다 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새 저 효도 선물은 효도손이 아니라 효도손인가요? 그거 있죠? 그 등 긁어주는 거. 예. 그 효도손이라고 그러나? 예전에 뭐라 그랬지? 효자손. 효자손. 예. 효자손이 아니라 이제는 자바라. 자바라가 이제 대세로 바뀌는 이게 딱 거예요. 받쳐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러고 있으면 그렇지, 편안하게. 네.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자세를 바꿨습니다. 뭐 이제 와서 자세를 바꾸면 뭐 하는? 딱 앉아가지고 그 스탠드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저를 발견하고는 몸이 무리가 오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래야 또 그 의욕이 생기고 의욕이 생겨야 또 열심히 집중해서 또 돈 버시죠. 건강에 돈 봅니다. 맞아요. 네, 건강이 최고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작년부터 눈이 들었던 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주식하게 되면은 결국엔 또 돌아서 몸으로 오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시려면은 네, 좀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지나고 나게 되면 또 좋은 날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그냥 또 집중하면 되지. 지금 여기서 무리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또 주절주절 잔소리, 네, 쇼미더 잔소리 이렇게 또 드렸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 어디서 봐야 될까요? 네,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는 일단 어제 보니까 자동차 주주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 전에 네. 우리 저 가족분들 몇 분이 좀 올려주셨는데 네. 한번 그 나중에 네. 저희 한번 저 정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나올 때 이 코너의 이름을 뭘로 할지, 그다음에 민재기 팀장 키맨이 나올 때 그 코너는 이름을 뭘로 할지, 네, 그래야 이게 딱딱 바뀌면서 재미지. 다 공부하겠습니다. 네, 공모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그 기발찬 드림 기발찬? 그러니까 기똥찬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보통? 아, 기발한. 네, 기발한 네. 막 던지네요. 예. 네.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시고요. 네, 그럼 그걸 그대로 우리 임 대표님이 채택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딱 네. BGM과 함께 짜자잔. 저작권 없는 BGM으로 네. 아, 단타의 BGM은 뭘까? 으악! 그건 네. 속상한 건데 그런 건요. 그러게요. 네. 아니, 환호의 비명. 으아 뭐 이런 거요. 네. 예. 자, 네. 네, 오늘 투자 아이디어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자동차 쪽을 또 어제 올랐는데 현대차 그룹이 의외로 선전한다. 뭐 어떤 증권사에서는 어제 기아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하게 되면 PR 2.5배다. 뭐 이런 리포트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불을 지폈고요. 근데 나온 점유율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이 점유율 10.6%입니다. 이건 대단하죠. 솔직히. 참 잘한 거고요. 근데 시장은 그래 피크아웃.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네. 좋은 걸 좋다고 말할 수 없는 홍길동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는 이 홍길동 심정의 장세. 네. 개탄스럽죠. 그래서 한 5위 정도 됐는데 혼다도 제꼈습니다. 아마 저게 제네시스가 영향 받을 거예요. 제네시스 인기가 참 좋더라고요. 솔직히 차 잘 만든 것 같고요. 그래서 브랜드력을 또 가져갔던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 상황 쪽에서 또 하나 나왔던 게 IRA 법안이 숨통이 트였다. 3월 달까지는 일단은 둬야 되겠다. 근데 지금 현대차 쪽에서는 빨리 해서 2024년부터 공장 가동하려고 무지 노력하는데 또 너무 빨리 하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지금 속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거 따라가려고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법안은 다른 자동차사가 뭐 현대차를 위해서 미국에 투자하는데 그걸 위해서 IRA 법안을 개정하는 이런 상황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그건 그거고 그리고 또 뭐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나라고 하는 우리 미국인데 왜 아메리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쪽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근데 자동차 쪽은 진짜 싸긴 쌉니다. 어제도 보다 보니까 근데 지금 패턴이 아마 그거에 대해서 좀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제 예상은 한 16만 5천 원대 가게 되면 또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한번 저항 나올 때마다 밀리고 저항 나올 때 말리고 이번에도 이걸 안착해야지 추세에 대한 변화가 나올 텐데 16만 5천 원, 뭐 또 17만 원대 부분 시도는 하는데 여기 자신감 없는 모습 보여준다 그러면 또 흔들릴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스트는 16만 5천 원대 가서 강할 거냐 아니면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에 대한 또 변화를 좀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쪽에서 자동차를 보면서 자동차 부품주 솔직히 싸고 좋은 종목들 널려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이렇게 못 가면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작년 실적 대비해서도 성과 충분히 낸 그런 거에 상관없이도 충분히 낸 회사들이 제 가치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일단 또 자동차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반등 시에 조금 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2차전지 어제 또 오랜만에 강했습니다. 근데 2차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조업 쪽에서는 이제 중국이 거의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에서 산업적인 변화를 가져간다고 한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제한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조업 쪽이 과거에는 저희가 2007년도, 2008년도 장세, 차화정 장세 쫙 나올 때 그때는 중국이 잘 되면서 우리가 중간재 역할로 할 게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중국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해도 자기 것만 챙기겠죠. 그래서 너무 그쪽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야 되나? 라는 쪽이 아마 그런 폭발적인 장세에 대해서는 일단 좀 경계는 있는데 2차 전지 쪽은 중국이 아무리 잘해서 뭐 자국에서 점유 뭐 시장에서 변화 뭐 25%까지 전기차가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아직 우리가 우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중국이 밖으로 나오는 거를 미국이 때려주고 있고 나오지 마 이렇게 경계하고 있고 게다가 또 다릅니다. 뭐 LFP나 NCM 계열 쪽이 차이가 있고 이런 쪽에서 그나마 그래서 이제 또 2차 전지 쪽이 중국이 다른 쪽으로 이제 선회했던 측면들도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 보면은 참 머리 잘 썼어요. 네, 이런 쪽에서 결국에는 뭐 테슬라가 어쩌고 저쩌고 2차 전지 배터리 회사 4분기 실적이 뭐 30% 빠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이게 또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이거 그냥 지금 실적이야. 근데 그런 때 지나고 나서 어차피 북미 시장이 침투율 7%에서 뭐 적어도 한 뭐 유럽 시장까지 큰다. 15% 아니면 20%까지 큰다. 그러면 15%만 내도 2배고요. 20% 내면 3배입니다. 성장이 그렇게 크는데 그 과실을 다 누가 챙길까요? 하게 되면 2차 전지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락할 때도 봐야 될 섹터라고는 생각 드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건 있겠죠. 이거를 그냥 많이 빠졌다가 돌아오는 트레이딩 정도로 대응하면서 볼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갈 것이냐. 근데 좀 여러 가지 상황상 저점에 싸게 샀다 그러면은 또 저항선 나왔을 때 좀 정리하고 뭐 이런 과정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놓치지 말자.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LG화학이나 에코프로 계속 추세적인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추세는 안 갖춰졌습니다. 근데 추세에 대해서 계속 저가 매수는 들어갔다가 변화 나오게 되면 정리하고 하는 건 적어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또 웹툰 애니메이션 관련된 종목들 어제 조금 요 SAMG 엔터. 네, 이거 쌈지라고 했다가 욕 먹은 저 뭐라고 읽어요? SAMG 엔터라고 읽더라고요. 네, 저는 쌈지가 편한데. 네. 쌈지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래서 이쪽이 지금 주가가 이게 뭐 반짝반짝 그 뭐죠? 이게 티니핑? 네. 이쪽이 알아주는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이쪽이 중국의 OTT에서 웬만한 4대, 5대 쪽에서 다 1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좋아졌어요. 중국에서 뭐 1위. 네. 그래서 어제 그 얘기 들리자마자 어제도 그 전부터 오전부터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있나 그래서 어제 뭐 웹툰 쪽 미스터 블루니 뭐 이런 것들 다 움직이다 보니까 좀 뭐 변화 나오나 싶었는데 그냥 혼자 훅 또 뉴스 안고. 네. 장대 양봉이네요. 네. 근데 이게 지난부터 매매는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솔직히 가능한데 이게 지금 이것도 그리고 또 공모가가 시작할 때 벌써 반을 꺾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뭔가의 회사 측에서는 아쉽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계속 어필하고 나오는 과정 쪽에서 주가는 움직일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신규 종목들은 보유 관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유보다는 이런 중요한 자리 때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움직였던 것도 보면 강하다.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뭐 웹툰 이런 쪽도 어제 강했는데 근데 또 시장이 한쪽으로 쑥 강하게 되면 또 계속 안 올려줘요. 보면은 대표적으로 어제 강했던 게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도 어제 강했는데 이거는 추세적인 강함이라기보다 어제 또 야, 많이 올랐네요, 저기도. 네, 안 빠지니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이날 저 무상증자 했죠. 1대3인가? 뭐 무상증자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싸 보이는 효과 때문에 들어오는데 저희 무상증자 때문에 주가 움직이는 거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원가로 회귀한다. 네. 근데 거기다가 그래도 웹툰은 이런 건 있는데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기서 더 얼마를 먹겠다고 저 위험한 데 들어가나. 10,000원 가면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네, 예.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이거를 대응하는 영역 쪽에서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갭 상승 나고 요 안 깨지는 이런 패턴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술적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변화 때에서는 치고받고 하는 정도쯤이지 너무 웹툰 쪽 다 좋은데 보면 지금 미스터 블루도 작년에는 쌌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딱 하나 보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 웹툰 회사들이 코로나19 때 상당히 많이 또 수익을 받고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이 되다 보니까 빠집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68억, 작년 기조로도 한 100억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쪽인데 시총이 800억, 많이 비싸진 않은데요? 더 가야 되겠는데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정도로 알고 있던 주가에 대한 변화 좀 체크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난해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네. 리스크, 원래 위험 자산이잖아요, 주식이. 네. 위험 자산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험한데 변동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많이 올라서 네. 또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라면은 일단은 우리 빠르게 실력이 있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분 말고는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게 그게 사실 돈 버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추세를 맞춰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트렌드를 맞춰서 뭐 3개월, 4개월 동안 쭉 올라가면서 아유, 저점에 샀으면 뭐 10배네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 적어도 시장이 막스권을 간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이거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흐름이 통하는 시장에서 움직입니다. 혼자 약한 시장에서 이게 또 주도주로 갈 거,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약간 좀 이제 세력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좀 주가를 이끄는 주도적인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 약한 시장에서 잘 안 해요. 왜냐면 잘못하게 되면 매물화 다 자기가 뒤집었을 텐데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약간 타이밍도 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그때 그러니까 좀 시장이 지치고 이제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게 확인됐을 때 그때부터 종목 장세가 확 펼쳐지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또 이런 얘기들 해서 죄송하지만 무리하지 말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무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돈을 더 벌려고 할 때가 아니라 잘 지켜야 될 때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지키다가 지금 2년이 걸렸어요. 지킨다고 생각하다가. 지가 3년까지 가겠어요? 누가 이기나 보자. 네. 그렇지. 네. 아니 2년 전에 기다린다 해가지고 실망해서 왔지만 네. 어쨌든 점점 결승선은 다가온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건요. 음. 계좌는 너덜너덜해 있다는 거. 이게 문제죠. 뭐 딱 2021년 1월이더라고요. 삼성전자 9만 원. 네. 지금 현재 5만. 아니 근데 네. 저는 역으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 9만 원에 사신 분들 속상해하겠죠? 네. 근데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것도 다른 주식은 50% 60% 다 빠졌거든. 그나마 삼성전자 30%로 선방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어. 단지 이제 문제는 실력이 부족한 분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이게 누적이 됐을 때가 이게 좀 위험하고.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밀렸지만 들고 가만히 있었다면. 뭐 아직 판 거 아니니까 손해는 아니다. 그렇지. 라고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다른 주식도 다 50%만 이상 네. 빠졌으니까 네. 이것만 빠진 게 아니라.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선방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사십시다. 그래야죠. 예. 좀 마음이 그렇게 뭐 완전히 위로가 되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요. 그냥 네. 수프 따뜻한 거 드시고요. 예. 네. 감기 조심하시고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죠. 슬기롭게 아니, 이겨내자.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시장 전체가 하락한 거지. 그죠. 특정 종목이 빠진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상황 하에서 네. 이제 어떻게 이제 다시 복구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만 잘 하는 게. 근데 여기서 이제 포기하면 이제 아깝잖아요. 포기는 김장 때는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